소리 없는 이빨 도둑, 잇몸병의 특징입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잇몸이 붓고 아픈데? 라고 해서 치과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확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은염은 100% 회복이 돼요. 그래서 관리 잘 받으시면은 염증의 기간이 오래 있었을지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독한 게 치주염이에요. 잇몸병은 잇몸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병인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죠. 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잇몸병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치은염, 치주염. 치은염은 잇몸에 있는 살, 잇몸 살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고 피가 나오죠. 이거는 세균성입니다. 칫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생긴 거라서 칫솔질을 그럼 저희가 대신 해드리거나 스케일링을 해드리면은 치은염은 100% 회복이 돼요. 그게 장점이에요. 치은염은 아주 순한 병입니다. 그래서 관리 잘 받으시면은 염증의 기간이 오래 있었을지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조금 독한 게 치주염이에요. 치주염은 뭐냐? 치주염은 잇몸 뼈를 녹이고요, 치아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료를 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죠. 치주염 가지 말고 치은염 단계에서 빨리 회복을 해서 100% 건강한 상태로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치은염, 치주염이 있다면은 치주염은 절대 겪으시면 안 됐으면 좋겠고, 이 정도에라도 치과에 오시면은 저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치은염이 걸리는 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쉬워요. 1번 피입니다. 입안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염증의 시작이에요. 가장 명확한 사인입니다. 잇몸에 피가 나면 오시고요. 두 번째는 잇몸이 부어요. 뭔가 뻐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시고요. 세 번째는 아파요. 뭔가 입안에 통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오셔야 돼요. 이러한 사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잘못해서 치주염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저희가 뭔가 치료를 해도 옛날 같지가 않네요. 내지는 심지어는 막 멱살 잡으면서 야, 너가 치료했더니 잇몸이 더 내려갔어,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너무 억울해요. 이미 다 파괴가 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염증을 제거해 드렸더니 그제서야 그 파괴된 게 드러나는 거라서, 이 단계에서는 꼭 뵙지 말고 치은염 단계에서 저희 치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어린 아이 때는 잇몸병보다는 충치가 더 많이 생겨요. 치아도 약하고, 그리고 일단은 먹는 것 자체가 과자, 초콜릿 이런 달달한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충치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칫솔질하는 가장 제일 큰 목표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충치 잘 안 걸린다면은 잇몸병 안 걸리니까 뭐 저는 괜찮나요? 그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잇몸병이 꽤 많이 옵니다. 주로 누가 오냐 하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들 많이 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신경 잘 안 와요. 이게 초등학교 넘어와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칫솔질을 해요. 중2가 되는 순간 칫솔질 한 100번을 해도 그냥 자요. 이게 슬슬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엄마 말을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면은 치은염이 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리지 않고 칫솔질 안 하면 치은염이 와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씩 애가 맞나 그럴 정도로 잇몸이 땡땡 붓고 거대한 치석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스케일링을 하고 칫솔질 교육 정확하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면은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은 친구분들, 어린아이들은 칫솔질만 잘하면은 잇몸병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하나, 흔하지는 않지만 알고 계셨으면 하는 병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젊은 학생들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밤새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면역성이 떨어져요. 세균에 대한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어떤 병이 생기느냐? 어큐트 네크로타이징 얼서러티브 진지바이티스, 아누그라고 부르는데 이름도 복잡하죠. 뭐냐 하면 급성으로 잇몸에 궤양성, 그리고
잇몸이 죽어나가는 잇몸병이 오는 거예요. 잇몸이 일단 허옇게 위막으로 덮이고요. 잇몸에서 피가 줄줄줄 나고 그리고 극심한 통증과 악취가 나요. 그래서 엄마가 애 손잡고 내가 칫솔질을 안 해가지고 왔어 이렇게 됐어라고 데리고 오는데 보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치은염이 아니라 급성 괴사성 치은염이에요. 대부분 아주 악독한 세균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청소하고 잘 관리하면 돌아가지만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입시에 대한 걱정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밤새는 거 조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은염과 그리고 이런 급성 괴사성 치은염이 있을 수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성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잇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20대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밤새 놀다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칫솔질은 잘 하더라도 치실 지간 칫솔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이 끼면서 충치, 잇몸병 많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밤새는 활동 등등에 의해서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문제들이 조금 더 악화가 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도 많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거는 젊은 분들 중에 치과 공포증 환자가 진짜 많아졌어요. 자, 누워보세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막 손을 덜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진료를 어떻게든 안 하시려고 자꾸 도망 다니니까 결국은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는 칫솔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개선하면 되는데 치과 공포증만큼은 쉽게 개선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치아를 빼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조차도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치과가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푹 자면서 임플란트를 심겠다 하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합니다만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평생 치과를 도망 다닐 수는 없거든요. 심고 나면은 관리 받으셔야 되잖아요. 스케일링 꼬박꼬박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면 치과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환자분께 미리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부터는 저랑 눈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스케일링하고 치료 받읍시다 라고 해서 환자를 설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고 저랑 친해져서 치과 자주자주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 치과 공포증과 조합이 됐을 때 의외로 아주 큰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잇몸병의 정확한 발병 시기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20대와 30대는 거의 대부분 잇몸병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고요. 저희 본격적인 시작은 40대라고 보는 게 평균적으로 옳고 실제 많은 통계에서도 40대부터 호발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쭉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오히려 좀 떨어져요. 그 이유는 치아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틀니를 쓰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40대에서 60대, 70대 이 사이가 잇몸병의 빈도수로는 가장 많은 빈도이고요. 그 중에서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 그리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신기하게도 2교대, 3교대, 수면이 불규칙하신 분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소방관 하시는 분들, 또 경찰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수면이 불규칙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수면 잘 취하시고 건강한 몸 컨디션, 그리고 술, 담배 멀리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속담 중에 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잇몸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소중함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뭐 옛날 어른들 중에는 이를 어떻게 뺐어요? 그러면 이 돌멩이 주워서 깨서 했지. 뭐 이런
어른들 막 술 드시면서는 그런 약간 허세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치아에 대한 이 소중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잇몸은 또 소중하게 하냐? 아니에요. 잇몸은 더더욱 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잇몸병의 가장 큰 특징이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하는 증상이 꽤 늦게 나타나요. 소리 없는 이빨 도둑, 잇몸병의 특징입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잇몸이 붓고 아픈데? 라고 해서 치과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확 녹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빼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정도로 병을 키우는데, 아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도 안 아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잇몸병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미리미리 오셔서 검진을 받아서 적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잇몸병을 많이 놓치다 보니까 좀 속삭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열심히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잇몸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신문기사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데요. 잇몸병 때문에 치매가 악화가 된다. 잇몸병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 잇몸병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긴다. 잇몸병 때문에 췌장암이 온다. 잇몸병 때문에 골다공증이 온다. 잇몸병 때문에 당뇨가 온다. 그리고 남성분들 잇몸병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온다. 정말 잇몸병 때문에 전신에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악화가 되는 걸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보고하고 있고, 또 거꾸로 잇몸병을 치료했더니 이 병들이 좋아지는 것도 보고가 되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논문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당뇨 치료 쉽지 않죠. 골다공증 치료 쉽지 않아요. 근데 잇몸 치료 사실은 쉽습니다. 스케일링 잘 하시고 꼼꼼하게 잇몸 관리하시면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로 치자면은 이 큰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잇몸 치료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이 병을 완치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중요한 키 요소라는 거죠. 잇몸 관리 칫솔질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온몸이 건강하네.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구강 건강을 통한 전신 건강의 확보입니다. 따라서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저 보러 오시는 거, 요것만 잘 하시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